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은 지난 주말 2,000명에 육박했는데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부터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군산시의원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식비와 간식비였고 활동복이라는 명목으로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군산 선양동 해돋이 마을이 샛들 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계단과 옹벽 등 안전시설은 물론 노후주택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곳곳에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기름값 급등으로 서민들, 특히 운송업계 종사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과 익산은 지난 주말 2,000명에 육박했는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도내 확진자는 11,173명. 하루 전 11,441명보다 268명이 줄었지만 사흘 연속 10,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87,291명에 이릅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은 1,537명, 익산은 1,5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은 10대가 전체의 15.6%, 익산은 20대가 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은 지난주 1,000명대 중반에서 주말에는 2,000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4일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네 의원인 진료지정 의료기관과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별도의 PCR 검사 없이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재택치료로 전환되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확진돼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게 방역 지침이 변경됩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앞으로 1, 2주 사이에 확진자 발생이 정점을 맞고 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만 9,7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0만 9,728명, 해외 유입 6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5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595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군산시의원이 사용한 돈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가 분석한 결과 대부분 식비와 간식비인데다 활동복이라는 명분으로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군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132건 가운데 88.6%가 식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김영일 부의장은 6개월 동안 750만 원 가운데 510만 원을 식사비로 썼고 상당 금액이 동료 의원이나 전문 의원과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비용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은 대부분 동료 의원과의 간담회가 대부분이에요. 동료 의원들과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의정을 논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투명성이 좀 제고되지 않느나 그냥 식사 제공밖에
그걸로밖에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시의원의 공통경비도 대부분 밥값과 간식비입니다. 6개월 동안 7,700만 원 가운데 5,100만 원이 식사와 간식비로 들어갔고 4차례 열린 임시회와 정례에서 쓴 돈입니다. 이럴 경우 의원 한 사람당 밥값만 230만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전 시의원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6개월 동안 간식비로 340만 원을 썼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 말 활동복과 활동화 명분으로 의원 한 사람당 7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23명 의원에게 1,500만 원을 쓴 셈입니다. 현장 방문용으로 구입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의원 개인에게 옷과 신발을 상품권으로 지급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2020년에는 다 한 40여만 원 정도의 옷을 제공했고 2021년에는 22만 원 정도의 활동화를 제공했는데 저희가 이 업무 추진비를 보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의정 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거 좀 보기 드물어요. 사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연말에 대부분 이걸 집행한 걸 보면 그냥 연말에 다 써버리려고 한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는 의원 임기 6개월을 앞두고 360만 원어치의 배지를 구입하거나 의장이 1년 넘게 자리를 비우고 있는데도 의장 업무 추진비로 추석 명절 의사국 직원에게 격려물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1억 원이 넘게 나간 업무 추진비. 이 가운데 일부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출시한 지 2년 만에 17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배달의 명수 가맹점은 모두 1,460여 곳, 가입자는 13만 5천 명에 이릅니다. 시는 출시 2년 만에 17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념으로 오는 20일까지 최대 2만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또 신학기 맞이 이벤트로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한 고객에 대해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합니다. 익산시가 홀로그램 사업 중심지를 목표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는 2020년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21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도내 홀로그램 기업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리빙랩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홀로그램 실증 사업에 응모하는 등 홀로그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홀로그램 사업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현장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오부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현장 신청을 하면 10만 원권 선불카드를 받게 되고 사용 기한은 5월 말까지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들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되고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39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는 모두 6,100명에 37억 원입니다. 군산시가 행정 변화를 위한 공무원 정책 연구 모임인 제1기 정책 반올림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정책 반올림은 5년차 이하 신규 공무원들이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하는 정책 연구 모임입니다. 매주 금요일 자유생각의 날을 운영해 다양한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고 정책 선진지 견학, 세대 공감 토론 등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부서 간 단절을 없애고
수평적인 공직 분위기로 시정 혁신과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선양동 해돋이 마을이 샛들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이 실시됩니다. 계단과 옹벽 등 안전시설과 노후주택이 정비됩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시 선양동 해돋이 마을입니다. 좁은 골목길 옆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낡은 옹벽 아래에는 주차된 차들이 도로까지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불편한 해돋이 마을이 정부의 지원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선양동 해돋이 마을이 올해 샛들 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산시는 총 36억 원을 들여 계단과 옹벽 정비 등 안전 확보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지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또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 재취업 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공모 사업을 통해 계단 옹벽 정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노후주택 정비, 고령자 재취업 교육을 통해 주민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군산시는 2016년과 2020년, 2021년에 이어 이번에 4번째로 지정되는 등 노후 지역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기준과 주민 참여 의지를 검토하였을 때 해돋이 마을이 샛들마을 사업을 진행한다며 원도심의 대표 주거지로서 성장이 가능하다 판단하여 샛들마을 사업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가질 해돋이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김재선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내 14개 시군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내 조성 중인 국가산업단지마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내 10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자체로 지정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기업 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들의 신체 활동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과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신체 활동이 부족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교가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학교 운동장 혁신, 가상현실을 활용한 스마트 스포츠 교실 조성 등 적극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패석산에 서버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명택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익산 패석산에 친환경 서버 호텔을 유치해 스마트 산업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는 익산의 석산 가운데 현재 15곳이 수명을 다했다며 친환경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서버나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거점의 서버 호텔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택규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문 출마 예정자는 성명을 내고 군산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와 체험시설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환경 마감재를 이용한 실내 놀이시설, 가상 증강현실 체험을 포함한 미래형 놀이터 등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관 협력으로 수준 높은 놀이시설을 만들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등 도내 곳곳에서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이 원인인데요.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자 서민들, 특히 화물업계 종사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 2,199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4일 기준 도내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96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9일 1,876원보다 100원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같은 날 1,707원보다 255원 올랐습니다. 익산의 경우 지역 내 주유소 131곳 가운데 23곳이 휘발유 판매 가격 2,000원을 넘겼고 군산은 104곳 가운데 14곳이 판매가 2,000원을 넘겼습니다. 시민들은 연일 치솟는 기름값에 기름 넣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다른 데 보내면 한 30만 원인데 10만 원 넣어야. 유가 급상승은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1,858원으로 한 달 사이 340원 가까이 오른 상황. 운송업, 화물업 종사자들은 유류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기름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아갖고 좀 적자라 뭐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택배 사업을 해야 하니까 지금 익산시에서 여기가 제일로 싸다 해갖고 지금 내가 익산 황등이 되어까지 지금 기름 넣으러 온 거예요. 또 지난해 11월 유류세가 20% 인하되면서 화물업계 종사자들이 받는 유가보조금 역시 유류세와 연동돼 30%가량이 깎인 상황. 삭감된 보조금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화물차 하시는 분들 혜택을 못 받았어요.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유가보조도 같이 인하가 되는 바람에 유가보조 혜택 자체를 못 받았어요. 저희는 저번 사이에서 막 얘기가 나와요. 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유류세 환급 등 고유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름값 상승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시민들과 화물업계 종사자들. 정부의 대책이 이들의 근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중단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중단되는 겁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살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익산역 철도 이용객의 주차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KTX 익산역 근처에 역골 공영주차장 172면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역골 주차장은 무료 개방 등 시범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열차 이용객을 위한 대리주차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역골 주차장 본격 운영에 맞춰 인근에 약 100면 정도의 임시 주차장을 동시에 운영할 방침입니다. 군산대학교 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 전라북도의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 학생들은 등록금과 교육비, 학업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산학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기업과 학생이 함께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은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2월 전북 지역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4일 전주세관이 발표한 2022년 전북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월 도내 수출은 전년보다 41.9% 증가한 6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은 5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8%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1억 5,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8.1%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수출품은 화공품, 철강 제품, 수송 장비가 차지했으며 주요 수입품은 화공품, 곡물, 경공업 원료 순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34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생태계 혁신 성장과 기술 개발, 그린 환경 시스템 구축 등으로 뿌리산업을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미래형 뿌리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과의 융복합 지원을 추진합니다. 한편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로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기술이 포함됩니다. 전국 남녀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이 전북으로 모입니다. 전북도 체육회에 따르면 제1회 대한골프협회장배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장수와 정읍에서 열립니다. 먼저 남자부 경기가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수 골프 리조트에서 열리고 여자부 경기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내장산 골프 리조트에서 펼쳐집니다. 대회에는 선수와 지도자 등 2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관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대학교가 올해에도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합니다. 군산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2018년부터 5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내 편의점 3곳에서 선호도가 높은 양질의 간편식을 1,000원에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 청년들이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분야는 청년 고용 정책과 청년 인재 확보, 청년 정책 개선 방안 등입니다. 청년들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10건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청년 정책 아이디어는 청년 정책 연구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수상놀이기구 시설이 새롭게 단장하고 이달 안에 본격 영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농어촌 공사는 최근 운영자 모집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인피의 스코트라를 낙찰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코트라는 오는 2026년 3월 말까지 은파 물빛다리 인근 2만 8천여 제곱미터에서 수상 놀이기구와 30여 개 수상 장비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곳은 1968년 은파 호수공원이 국민관광단지로 활용되면서 농어촌 공사가 목적외 사업으로 임대 운영해왔습니다. 이리고등학교 제35대 총동창회장에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리고 총동창회는 지난 12일 정기총회 및 총동창회장 2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이리고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미령장학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해 후배들의 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장학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석중 신임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석사 학위를 수료하고 IT 벤처기업 라온피플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익산시 연합회가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주민들을 위해 성금 47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익산 평화동 소재 아우름 봉사단이 지역 내 청소년 12명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성흥사가 100만 원 상당의 라면 50박스를 성산면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라면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20도로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